생각해보면 명절은 언제나 끝날 것 같지 않게 시작했다가 다신 안 올 것처럼 끝나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실 여러분들은 연휴가 끝나고 얼마나 있다가 방송을 들으실까요?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우리는 연휴를 바로 어제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추석이 지나면 설날이 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요? 이걸 건너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 좋은 일들을 하나씩 배치하면서 일단 좀 버텨볼까봐요. 여러분과 좋은 일 중 하나가 되고 싶은 여기는 시민사회가 만드는 시민의 목소리 여기입니다. 첫 곡입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부릅니다. All American Beach. I am light as a feather and as stiff as a board. I pay attention to things that most people ignore. And I'm alright with the movies that make jokes about senseless cruelty, that's for sure. And I am built like a mother and a total machine. I feel for your every little issue, I know just what you mean. And I make light of the darkness, I've got sun coming out of my pockets, best believe. Yeah, you know me. Forgive and I forget. I know my age and I act like it. Got what you can't resist. I'm a perfect all-American. I am light as a feather, I'm as fresh as the air. Coca-Cola bottles that ail me used to curl my hair. Got class and integrity, I'm graceful as a Kennedy, I swear, with love to spare. Forgive and I forget. I know my age and I act like it. Got what you can't resist. I'm a perfect all-American bitch with perfect all-American lips and perfect all-American hips. I know my place, I know my place, and this is it. I don't get angry when I'm pissed. I'm the eternal optimist. I scream inside, dig deal in it like all the time. I'm grateful all the time. I'm sexy and I'm kind. I'm pretty when I cry. All the time. I'm grateful all the time. I'm sexy and I'm kind. I'm pretty when I cry. 네, 첫 곡으로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All American Beach 좀 굴려봤습니다.를 듣고 오셨습니다. 시민사회가 만드는 시민의 목소리 여기는 실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만드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듣던 목소리가 아니라 당황하셨을 여러분들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박은희 DJ가 하루만 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거니까요. 너무 염려들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이인신 DJ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PD님이 박수를 안 쳐주시니까 조금 서운하네요. 네. 첫 번째 순서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민단체를 소개하고 속속들이 파보는 시간 꼿꼿이. 오늘은 수원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회원단체인 대한성공회 수원 나눔의 집 정일용 신부님을 모셔봤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얼마 전에 유럽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즐거우셨나 봐요. 네, 얼굴이 좀 탔고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성공의 본산을 또 다녀오신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안 가셨나요? 영국은 안 가셨나요? 네, 영국은 안 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바로 좀 나눔의 집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테니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나눔의 집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그 나눔의 집 영성 그 정신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자 한다.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나눔의 집에서는 6가지 영성으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첫째가 우리는 예수와 복음을 몸으로 사는 부활의 증인이고자 한다. 두 번째가 우리는 기도하는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 세 번째 우리는 노동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 네 번째 우리는 공동체로 살고자 한다. 다섯 번째 우리는 투쟁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 여섯 번째가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자 한다입니다. 방금 신부님 그냥 혼자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그 성직자라서 그런지 좀 뭔가 성스럽게 다가오는 것도 있는데요. 5개까지는 제가 평소에 그 뭐 개신교나 이 그리스도교에서 많이 듣던 내용인데 6번째가 좀 생소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요즘 듣고 있는데요. 가난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좋은 추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멀리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가난하게 살고자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 지수에 관련된 겁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저희는 행복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얼마나 그쵸. 좋은 차를 몰고 있고 더 급여가 얼마나 되고 그렇죠. 시계는 뭘로 차고 네. 그렇죠. 뭘로 나를 치장하고 있는지 네. 뭐 해외여행을 얼마나 가는지 이런 게 척도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이렇게 중산층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비평지를 보고 있느냐, 네. 내 책상 위에 신문이 2개 이상 놓여 네. 있느냐, 네. 각자 다른.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대접할 요리를 하나 이상 만들 줄 아느냐, 그리고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아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삶의 질, 그러니까 행복 지수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항상 뭔가를 소비하고 소유하는 맞아요. 그거 자체로 행복을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 6번째 가난하게 살고자 한다라는 것은 지금 자본주의 소유나 뭐 소비, 경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거절한다라는 의미라고 그렇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다른 말이 있다면 무한 소비주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소비로 행복을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과는 이제 좀 다른 대안의 삶을 그리고 대안의 척도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그 가난한 자들의 옆에 혹은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의 옆에 계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눔의 집은. 그래서 이제 복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보다 보니까 신나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라는 사업도 있고 키다리 꿈 지역아동센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뭐 발표회도 하고 막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혹시 이거 좀 어떤 사업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방 아이들이 어쨌든 자기의 생기를 잘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각 공부방들마다 지역아동센터들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것도 있겠는데 저희 나눔의 집은 좀 몇 가지 좀 더 나눔의 집만의 고유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년에 한 번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제를 아이들이 직접 네. 공연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준비하고 하는 건가요? 기획은 나눔에서 선생님과 같이 하지만 아무래도 실제로 아이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오카리나 연주를 하고 오카리나요? 노래를 준비하고 해서 벌써 3번째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명절 때는 근처에 있는 그 경로당이라고 하죠. 네. 어르신들 방문해서 세배를 하고 우리가 만든 음식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몇 번은 자치회를 통해 가지고 각자의 규칙을 정하고 또한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어딜 네. 가고 싶고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하는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유대감이 굉장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가보면은 얼굴이 아주 웃음꽃이 끊이지가 다행이다. 않습니다. 어르신들한테도 뭐 이렇게 김장철이나 이런 데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또 뭐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어르신들 대상의 복지 사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노인 사업은 아까 맞춤 돌봄 서비스 말씀하셨는데요. 뭐 이건 수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일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는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요. 많죠. 네.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다 노인이 될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미래 모습인데 우리 노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노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혹은 지금 혼자 방에서 홀로 외롭게 계신 어르신들한테 친구가 되어드리고 그들의 안전을 살피고 또한 문화생활이나 뭐 여가활동 도움을 드리고 몸이 힘들면은 실제 뭐 병원 동행을 한다든지 집안 청소를 같이 함께 하든지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동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꽤 있나요? 예, 자주 있지는 않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가 그래도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이분들의 외로움과 안전을 좀 책임지는 일이다 보니까는 뭐 극장도 같이 다니기도 하고 뭐 나들이 같은 활동도 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최근에 보면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혹은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 중에서도 이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이게 어린이들의 사업이랑 또 연계가 되고 있는가 봐요. 어린이들과 예. 지금 직접적으로 연계는 되지 않지만은 차차 저희 공방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방 네. 경로당 어르신들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아이를 만나서 좀 더 그분들의 생기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도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결합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다음에 꼭 기회가 된다면 함께 뭐 무엇이든 가능한 게 있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참 이게 안타까워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정부에서 이제 복지 예산도 이제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많은 분들의 안전과 건강이 직접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신부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산 어떤 사회가 건강한가를 보려면은 사실은 그 사회가 어디다 재원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네, 어디에 그 사회적 재원, 그쵸. 자본이 들어가는가. 실제로 지금 어떤 예산이 삭감됐고 어떤 예산이 늘어나는지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삭감되는 대부분의 예산은 알다시피 뭐 사회적 경제나 뭐 공동체 관련 활동 네. 그리고 올해 이주민 지원센터 그쵸. 예산이 0원이 됐더라고요. 네. 이걸 보면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현 정권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부자들과 기업들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법인세가 대폭 삭감이 됐었죠. 예. 네. 됐죠 지금. 법인세, 양도세 뭐 여러 가지 네. 저도 처음 보는 숫자의 감면율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민들 세금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네.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치 영역이 자꾸 복지를 뭐 현장보다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 사회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는 우리가 면밀하게 유권자로서 좀 따져보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이주민 관련된 예산에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 나눔의 집이 뭐 이렇게 뭐 어린이, 노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하지만 수원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의제에도 연대를 하고 계세요. 예,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활동에 좀 유독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네, 저희 뭐 성공의 이렇게 선교 정신이 있는데 한 5가지, 5X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5가지입니까? 네, 뭐 첫 번째는 교회랑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네, 두 번째는 교회 안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일, 네, 세 번째가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네. 네 번째는 사회적 불의에 참지 않고 개혁하는 일, 다섯 번째가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 사실 저희가 이게 선교 정신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 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네. 세월호라든지 좀 사회에서 가장 내몰려 있는 사람들 주변에 가서 그분들을 돕고 함께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5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제가 짧은 지식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삶을 거의 여기에 이제 투영한 것 같아서 이제 뭐 예수님과 같이 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인상 깊습니다. 근데
근데 실제로 창조 질서 보전 요거는 전 개인적으로 환경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공감이 많이 되네요. 네네네.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계시는데 나눔의 집이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네, 네, 무슨 일이죠? 저희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음, 25주년. 그렇죠. 25주년이면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네. 지역에서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네, 두 발로 서기 시작하고 이제는 뭔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건데 네.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우리 활동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네. 되더라고요. 네, 너무 단답으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신부님. 좀 조금만 더 하면 네. 저희가 어쨌든 기록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록집이요? 네. 근데 전에는 저희 기록하는 거에 좀 소홀했는지 저희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 25년 전, 20년 전 활동했던 활동가들, 그때 있었던 성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뭐 한 20명 가까이 했는데 네. 굉장히 의미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아니라 기억과 기억이 만나면서 뭔가 하나씩 조각이 맞춰지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인터뷰 끝나고 하는 말씀은 이런 일이 정말 있었는데 전에는 까먹고 있다가 다시 생각하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없어졌던 기억들이 생겨난다. 이제 이게 나한테 좋은 소중한 자산이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 했을 때는 도종환 신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지내는 것이 어쩌면 그것을 잃어버린다. 근데 이 작업 25주년을 준비하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런 소중한 추억과 신념과 그런 자양분들을 다시 만나고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기억의 생기를 다시 또 불러일으키고 그것들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경험을 또 네네. 하시는 그렇게 거네요.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고백하자면 저희 단체도 작년에 20주년 하면서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사고를 하나 쳤어요. 네. 우리 단체 자료를 바이러스 때문에 날려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몇 년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못한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새삼 아주 부럽습니다. 큰 실수하셨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좀 복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25주년 맞이해서 행사도 하셔야 될 텐데 언제 행사하시죠? 10월 27일 금요일 날 하고요. 네. 우리 행사는 뭐 두 가지. 하나는 25년 동안 우리를 응원해주고 함께해주신 수원 지역의 많은 시민들, 또 함께 일했던 활동가 선생님들, 또 성직자 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그런 기억을 되새기는 시간이면서 또 하나는 저희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맞습니다. 활동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후원에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손을 좀 잡아주시기를. 손을 잡을 때 그냥 손만 잡지 말고 봉투 하나 들고 와서 같이 잡아주시면 그 예산이 아까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이 가정에 피와 살이 내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특히 또 축하드리는 25주년 소식도 전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이제 신청곡을 하나를 제시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신청곡 뭐가 있을까요? 요즘 좀 잘 듣는 노래인데 YB의 네. 흰수염 고래라는 노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MBC 파업할 때 이 노래 한번 파업했던 분들이 불렀을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인데 저도 이거 그때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YB의 흰수염 고래 같이 들으시면서 오늘 정일용 신부님과의 자리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연못
곳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더 상처받지 마. 이젠 울지 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활동가의 하루. 오늘은 수원 여성의 노란 리본 공작소죠. 수원 여성의 놀이공에서 활동하시는 모관님의 사연을 듣겠습니다. 수원 여성에는 한 달에 한 번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수원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든 노란 리본도 같이 시민들과 나누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에 함께 하고 계시는 모관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수원역 광장에서는 늘 누군가 노란 리본을 나누어주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였으나 참여하지 못하여도 누군가 늘 맡아 해오던 그 일에 정말 오랜만에 동참했습니다. 폭염 때문인지 광장은 평소보다 비교적 한적했고 늘 광장 한켠에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던 노숙인 분들도 그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장 중앙에 자리를 잡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피켓팅 준비를 시작합니다. 노란 리본
공작 속 경자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겨를도 없이 테이블을 펼치고 리본을 세팅하는 영옥쌤, 길순쌤의 노련하고 일사불란한 행동을 보며 그간 길 위에서 해오셨던 놀이공쌤들의 수고로움에 새삼 감사했습니다. 처음엔 셋이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이내 다산인권센터에 쌤통쌤이 합류하여 4시 되었고 정한쌤과 땡땡쌤의 합류로 금방 6이 됩니다. 우리 6은 수원역 광장 동서남북에 서서 8월 한낮의 열기와 함께 오고 가는 시민들을 만납니다. 시민들에게 다정하게 말 걸어주며 노란 리본을 나누어주는 정한쌤의 그 유쾌한 에너지는 더위도 잊게 합니다. 시비 거는 눈초리도 오늘은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뭐 하는지 궁금한 소녀가 다가와 더운데 뭐 하세요? 물어옵니다. 국가가 사회적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답하니 이 명랑한 소녀는 아, 네,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말하고는 밝게 웃어주며 가던 길을 갑니다. 그렇게 웃어주는 소녀가 있어 힘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린 무더운 여름날도 괜찮습니다. 차가운 겨울, 길바닥도 괜찮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모가님 사연 잘 듣고 왔습니다. 수원 여성회는 30년 넘게 수원 지역에서 이제 여성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여성회에서 사연을 주셨지만 여성회 말고도 많은 단체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아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시민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꼼꼼히 살펴보는 여기에 이슈 코너입니다. 오늘의 이슈는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죠. 작년 10월 29일에 있었던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러 오늘 이야기 손님이 와주셨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이신 김의현님의 누나 김혜인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송을 저도 이렇게 해본 건 아니지만 유독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네. 긴장 많이 하셨나요? 네. 뭐 이런 얘기 해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 녹음이니까 편하게 해주셔도 된다고. 네, 녹음이니까 제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수원에 그래도 꽤 자주 오셨죠? 수원에 살고 계시죠? 네. 네, 저 시민사회단체랑 얼마 전에 혹시 한신대에서 하는 것도 같이 가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참여를 안 했고요. 저희 어머니가 참여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네. 제가 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슬픔 중 하나는 뭐냐면 자꾸만 가족들을 투사로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시민사회단체협의 운영위원장 할 때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신 김태균님의 가족들도 그러셨고 이제 그분들이 다시는이라는 단체에서도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 산재 사망 노동자들의 가족들의 단체입니다. 우리 혜인님께서도 지금 동생의 죽음에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는 어떻게 작동했고 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데요. 네, 혹시 혜인님이 기억하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 참사 당일에 해외 거주 중이었어서 네. 같이 동행했던 친구한테 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폐건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실 같은 그런 이제 비어 있는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태원 그 1번 출구 앞에 네. 폐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는요? 그리고 그 동생 친구가 그 건물 안에서 의연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 경찰이 나가서 기다리면 이제 불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친구를 내보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동생을 구급차에 실어서 갔다고 들었어요. 구급차에 실어서는 어디로? 간지는 그 얘기를 안 해주고 네. 그냥 구급차에 실어서 갔다고 했어요. 구급차는 어디로 이동을 한 거죠?
당시에는 어디로 갔는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동생 장례가 끝나고 구급 일지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거기서 구급대원분들이 동생을 만난 게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그때 알게 됐어요. 아, 다목적 체육관으로 앰뷸런스를 한번 이동이 되셨던 거고요. 네, 그렇다고 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PR을 친구분들이랑 같이 받다가 네, 그렇죠? CPR을 친구분들이랑 이제 폐건물에서 받다가 친구분들은 의식을 찾으셨. 처음에는 길가에서 CPR을 받고 네. 동생 친구는 깨어났는데 동생은 못 깨어나니까 이제 이분은 가망이 없다 이런 아. 식으로 얘기를 하고 동생을 이제 폐건물로 이제 아, 네. 그러면은 이미 폐건물에서부터 어느 정도 가망이 없다는 네, 네. 판단이 있었고 그런 분들을 다목적 체육관으로 옮겼던 거고. 네. 아, 그랬군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어디 병원으로 옮겨진 건가요? 네, 이제 다목적 체육관에서 일산에 있는 동국대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망 선고는 동국대 병원에서 받으신 네, 거고요. 거기서. 그랬군요. 네. 지금 듣고 보니까 뭐 나름 당시 현장에서는 경찰들도 뭐 통제를 하려고 했고 소방 구급대원들도 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었고 시민들도 각자 지나가다가 동료 시민을 이제 CPR에서 구했던 것도 있었고 각자의 역할을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참사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문제의식 중 하나는 그거잖아요. 국가가 컨트롤 타워가 무엇을 했냐라는 건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죠. 음, 간단히 말하면 안전관리의 부재.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증언을 들어보면은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하루 전부터 뭐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게 사실 뭐 잘 지켜졌으면은 그렇게 됐을 텐데 왜 안 지켜졌을까요? 회의를 제가 알기로는 한 3차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용산구 부구청장이 매번 할로윈데이 때 현장에 나가봤는데 밀려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마련된 게 없었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석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 회의예요. 네, 용산 부구청장은 참석을 네, 한 거죠. 네. 구청장이 근데 참석을 안 네. 한 거고. 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어떤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인파 관리라고 하는 게 저희가 사실은 너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세상에 사람들이 몰리는 지점은 많잖아요. 물론 이태원 그쪽이 워낙에 좁고 그런 지점이긴 하지만 인파 관리에 실패한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원래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인파 관리라고 하면 솔직히 어렵게 들리지만 전문 장비나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한 일방통행하도록 안내만 해줬으면 그래도 네.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국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고 인파 관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 조금 놀라웠던 거는 그 다음에 바로 국가가 국민 애도 기간을 선포를 했었어요. 이거 유가족분들은 이때 알고 계셨나요? 국가가 뭐 이렇게 할 거다 미리 얘기했었나요? 저는 애도 기간을 한 것도 장례를 치르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아예 그 중간에 알았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자식 상인데 어느 부모가 TV를 틀어가지고 뉴스를 챙겨보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향소에서 위패도 영정도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죠. 저도 네. 되게 그 그로테스크하다고 생각했던 게 영정 사진도 없었고 그리고 아직 사건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애도 기간을 선포를 해버렸고 저는 이게 참 이유가 참 궁금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궁금한데 책임 회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이거를 사고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사고가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이더라고요. 밖에 네. 근데 본인들이 자기 입으로 회의에서 이야기했고 네. 그 예측 가능했던 일인데 이게 어떻게 뜻밖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갔던 게 신고가 계속 이어졌었고 신고가 되게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기 몇 시간 전부터 있었는데 작동을 안 한 거잖아요. 국가가. 네. 이런 데에 그러니까 이 책임 주체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다. 이게 되게 넌센스라고 생각을 해서 좀 혹시 유가족들께서는 어떻게 좀 제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이거는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때 이제 국민애도 기간 강요에 반대하시면서 서울시청 앞에 지금 시민 분향소를 운영해 오고 계시죠? 네. 처음에는 녹사평에 있다가 네. 이제 그쪽이 약간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시잖아요. 안 오시기 시작했잖아요. 그 네. 일 있고 나서 네. 초반에는 많이 오시다가 이제 제 생각에는 기피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가족들이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네. 국가에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으로 후보를 준 데가 녹사평 지하 4층에 있는 정말 한 사람 3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서서 3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안 네. 하겠단 말이네요. 네. 그거는. 어느 누가 지하 4층까지 내려가서 거기 가서 애도를 하고 분향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원래 녹사평에 있다가 광화문 쪽으로 가자 해서 네. 광화문 쪽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친구들 영정 사진을 들고 녹사평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광화문까지도 가기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이제 경찰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죠.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치하다가 안 되니까 서울시청 앞에다가 그걸 세운 거고요. 그 경찰들이랑 유가족들이 경찰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세월호 참사 이후로 또 발생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녹사평역은 지하가 굉장히 깊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한켠이라고 하시면 제가 그쪽을 좀 가봐서 알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안 하겠다는 말 같고 저도 조금 고백을 하자면 녹사평역 쪽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태원 참사 의제 1029 참사에 대해서 많이 좀 모르는 이유 중 하나가 저도 좀 이 의제에서 좀 회피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날 그 이태원역 쪽에 있었고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 한창 시간인데 갑자기 술집들이 다 이제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러면서 핸드폰을 보니까 참사가 발생했다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그쪽을 잘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아닙니다.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8월 31일 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특별법 제정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에 경찰 수사도 있었고 국회 국정조사도 있었는데 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찰 수사도 꼬리 자르기에 그쳤고 국정조사에서는 아니다, 모른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책임 회피만 하니까 네,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단골 멘트죠.
예. 그렇죠. 그 중에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났다는 막말을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장관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맞아요. 저도 이해가 안 네. 가요. 그리고 할로윈데이는 주체 없는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참사 당일 캠핑장에서 휴가를 보내느라 연락을 못 받은 윤희근 경찰청장. 참사 당일 10분 거리 녹사평역에서 밥 먹고 느긋하게 뒷짐지며 걸어가던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아무도 없는 대통령 관저에 200명 기동대를 배치했냐는 물음에 확인해봐야 한다는 김강호 서울경찰청장 등 처벌을 받기는커녕 다들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한 것 같아서 이 법을 통해서 어쨌든 그 참사의 예방도 있겠지만 예방의 첫 번째는 책임자 처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특별법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법이거든요. 네. 이게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책 마련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대책 개선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재해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가능하겠네요. 네. 예, 반드시 좀 통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제가 유독 좀 절었는데요. 예, 끝으로 수원 지역에서 또 시민들도 열심히 이 의제에 연대하고 있지만 또 수원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원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마 참사 이후에 할로윈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할로윈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악마화하는 전형적인 네. 수법이죠. 할로윈이 축제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제 동생도 다른 희생자분들도 그냥 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그냥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희생을 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상이어야 할 공간이 그렇게 된 그쵸. 거죠. 예. 그래서 할로윈 때문이 아닌 이 참사가 정부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했다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마음도 많이 무거우셨을 텐데 그래도 덤덤히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혜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보내드리면서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머리를 쓸어 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턴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널 대신할 순 없지만 아닌 걸 미련일 뿐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는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사랑보다 넌
내가 미워지네. 네, 여러분은 지금 시민사회가 만드는 시민의 목소리 여기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코너는 주간 시민사회 정보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시민사회단체 소식을 모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빨리 지나가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2023 분단 극복 프로젝트 찾아가는 평화통일기행 정전에서 평화로 정전 70년 남북 접경지역 파주와 강화도 평화여행을 간답니다. 10월 20일에는 강화도로 11월 11일에는 파주로 간다니까요. 경기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까 빨리빨리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에서 성평등 노동, 성평등 일터를 위한 노동법 교육을 합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2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요. 수원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수원지역 추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시려면 시민 10,000원의 추진연금이 있습니다. 모집 기간 10월 29일까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수원 경실련도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수원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식 10월 30일 월요일 저녁 7시에 DS 컨벤션에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후원금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 발전 영화제가 수원 지역에서 매년 있는데요. 올해는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영화죠. 장기자랑을 상영합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1시에서 2시 35분까지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에요. 감독과 우리 또 희생자의 부모님들도 오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수원 미디어센터 상영관에서 하고요. 선착순이니까 빨리빨리 참여, 빨리빨리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루이 내게는 저 풍경이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끼겠네? 김초엽 작가의 2019년 단편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중 스펙트럼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주를 항해하던 중 정체 모를 행성에 불시착한 주인공 휘진이 그 행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 중 루이에게 말한 대목입니다. 그 행성인들은 색채에서 의미를 인식하는 존재들이었는데요. 이를 파악한 휘진이 노을의 붉은 빛을 보며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형태, 질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색채로 인식하는 거죠. 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제가 접한 뉴스는 장애인들이 동서울 터미널에서 시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전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9천여 대의 고속 시외버스 중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버스는 한 대도 없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티켓을 구매해 터미널까지 가도 버스를 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티켓만 사면 아무 불편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행성인을 이해한 휘진처럼 그리고 휘진을 이해한 루이처럼 우리도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시위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생존과 이동권을 요구하는 절박한 메시지에 한 발짝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스펙트럼에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휘진은 결코 루이가 보는 방식으로 그 풍경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휘진은 루이가 보는 세계를 약간이나마 상상할 수 있었고 기쁨을 느꼈다. 휘진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하루가 기쁘길 기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세상을 상상하며 기쁘니까요. 끝곡 띄워드릴게요. 아이브의 Either Way입니다. 누가 내 말투가 재수없대 잘난 척만 한데 또 누구는 내가 너무 착하대 바보 같을 정도래 가끔은 이해조차 안 되는 시선들 억울하기도 하지만 오해가 만든 수많은 나와 얘기해 우리 모두 다 나야 Either way I'm good 전부 좋다고